자,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국회가 대표적이죠. 국회 여야 대표 두 의원 모셔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당권 경쟁인데 유독 대통령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전시당 행사도 취소하고 좀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좀 망설일까요? 지금 출마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홍 의원님. 예,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전 대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좀 멈칫멈칫거리면서 조금 대표 출마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자꾸 좀 실기하는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출마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대기 실장이 강하게 본인 해임을 두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그리고 모든 어떤 판단은 대통령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김대기 실장이 좀 강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좀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좀 더 센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더 많이 현재는 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죽었다 깨도 반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 나경원 대표는 죽었다 깨나고 반유는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시고 계신 분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과 여당 상황. 먼저 나경원 대표가 정치를 조금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돌파했다기보다는 좀 꽃길을 좀 걸어온 편입니다. 정치 역정을 제가 평가를 하자면 사실 비주류인 적이 없다 이런 평가가 많은 항상 분이기도 주류였습니다.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사실은 지난번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안 맡는 게 사실 저 당권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그게 상식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현재 그 이후에 보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떨어지고 나경원 의원이 지도가 좀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본인도 상황 판단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맨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 뭐 제가 다른 정당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의 완전 개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럴 거면 그냥 당 총재 시절로 돌아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해서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들이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멘트를 했단 말이죠.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이런 이전에도 그리고 또 김대기 실장까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정당의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모습일까? 우리가 이 모습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진박감별사가 2016년도에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당은 과연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제왕적 그 대통령은 과연 이 여당이라는 이름에서는 무기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홍석준 의원님이 좀 더 강하게 좀 초선의 목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홍석준 의원께서 물론 이번에 나경원 의원 비판 성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무 개입이냐 당정의 호흡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은 당연히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특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은 혼연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좀 대통령의 좀 뜻이 강하게 좀 당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혁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뭐 그 정도로 지금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당내 어떤 컨벤션 효과로 봐서는 많은 어떤 국민들 특히 당원들이 더욱더 당대표 선거에 좀 많이 좀 관심을 지금 갖게 하는 그만큼 좀 다양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당대표 후보자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좀 지나친 좀 비판이 좀 나온 것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으로서 있던 그 외연을 확정하고 이걸 통해서 정권의 어떤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외로 14일에서 16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18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 김기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지금 35.5%, 나경원 의원이 2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어떤지 당내에서 또 더 민감하게 보실 텐데요.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상승세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상승세가 생각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당내 지지도에서는 한 4위, 이승민 그 의원 다음 한 4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한 5%, 6% 정도 됐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나경원 대표와 이런 어떤 명시적인 어떤 갈등을 지금 보고 급격하게 지금 김기현 대표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추세는 확실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단 지금 저희가 이번 전대루를 이제 결선 투표로 바꿨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50% 이상은 과반을 못 한다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결선 투표로 가서는 또 이제 탈락자들의 어떤 지지층이 어떻게 갈지 안철수 의원표와 나경원 의원표가 모이면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지점이 재밌는데요. 사실은 전대루를 바꾼 것도 유승민 의원이 무서워서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전당원 100%로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그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2, 3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지금 약간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관둔다면 정말 앞으로 정치하기는 점점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무조건 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제가 본인이 결정하시겠죠. 뭐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제 반발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 대한 책임, 뭐 파면 이런 얘기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 결과? 예, 그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만은 기한까지 연장해서 저는 여야가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국정조사 보고서를 두고 이렇게 마무리가 좀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송구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사실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책임자를 규명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이제 명시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지금 이게 답정너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끌고 오는 것이 이상민 장관 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본에서도 조사한 결을 이제 믿지 않고 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파면을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이제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막판 보고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걸 이제 두고 결국 이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이제 국정조사 보고서를 지금 채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이런 끔찍한 국가적 재난 참사에 대해서 끝까지 이게 좀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쟁으로 끝난 듯해 아쉽다. 예, 물론 그 여야가 끝까지 합의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선과 시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지막까지 저는 어제 조수진 의원이 그 과정에서 갑자기 거기에 청담동 김의겸 대변인이 그 발언을 왜 꺼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의 그냥 정쟁의 장
뭐 보통 국민들이 바라보듯이 상임위에서 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았던 네.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물타기 하면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일수록 그런 부분 없이 사감 없이 네. 넣을 것은 넣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책임질 사람은 빨리 책임져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뉴스 보시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끝에 두 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얘기를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부터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허그라고 여기서 지금 전세 사기 나신 분들에 대해서 기관인데요. 보증보험 하고 있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조금 한도가 네. 지금 위험하고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넓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 관련된 여러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또 이제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기업 승계 지원 관련해서 또 실효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법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제가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승계 지원 관련된 법안을 냈고 작년 연말에 여야가 이제 모처럼 합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좀 빠진 부분이 업종 범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50년 60년 전에 했던 그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달리해도 승계가 원활하도록 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다시 보충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이제 설 앞두고 있는데요. 밥상에서 아마 걱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자도 오르고 살기도 힘들고 정세도 불안하고 우리 국민들께 응원의 말, 설 인사 미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홍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한 30초 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은 어떤 설보다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가족과 친지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성원과 지원 그리고 채찍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달서가 홍석준 의원이셨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어려운 여건인데 정치가 더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못하고 있는 점들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나라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난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태극전사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김포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